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일과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정보경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미국의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언택트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양시장 오후장에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최근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면서 관련주들 오늘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19%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번호 하단에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재훈, 서울경제TV 김선윤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촬영하시면 간단하게 오픈 채팅방 접속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TV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로도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 21일 오후장 시황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는 주요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기술주의 외국인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지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다시 2200포인트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자세한 코스피 지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일 대비 1.36% 상승했습니다. 현재 220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개인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5,600억 원 내놓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합니다. 기관이 2,000억 원, 외국인이 3,700억 원 사자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외국인의 기술주 순매수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이버가 특히 어제 5위권으로 밀려났다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주면서 26만 9천 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특히 LG화학이 4% 가까이 올랐는데요. 현재 52만 8천 원입니다. LG화학은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세로 마감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대비 0.93% 상승했습니다. 789포인트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개인 홀로 매도합니다. 889억 원 내놓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778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모두 약세 보이고 있고요. CJ는 5% 가까이 올라줍니다. 18만 7천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CJ는 실적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KMW는 오늘 빠지고 있고요. CJ ENM 1.9% 상승해서 현재 12만 원대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총 8위로 올라선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거래일 대비 0.38% 빠졌습니다. 현재 1,198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알아보는 암호화폐 시세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0.02% 빠졌습니다. 1,100만 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샌비트 타임존이 0.92% 상승해서 현재 가격 405원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더가 7% 넘게 올랐습니다. 현재 가격 303원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보시죠.
네, 모네로가 0.07% 상승했습니다. 현재 가격 85,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오후장 시황과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이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과 김선윤 전문위원 계속해서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두 분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 제일 먼저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어떤 걸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75님이 보내주신 오스코텍이고요. 매수가 27,0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재훈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27,000원짜리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오늘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조금 더 올라갈 자리대는 있어 보입니다. 다른 제약바이오 쪽 종목군들보다는 좀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와요. 그 자리대를 보게 된다면 그 가격대가 오늘 자리대네요. 27,950원, 28,000원 이 자리대예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이 자리대에서는 일부 좀 챙기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챙기면서 좀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 자리대 좀 더 챙겨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3만 원 정도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니까요.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996님이 보내주신 컴투스 매수가 13만 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자, 컴투스 지금 현재 126,500원이에요. 한 1%대 상승 주고 있는데 13만 원에 20% 매수하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 구간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난주나 지지난주 흐름 같은데 우선은 좀 안 좋은 흐름이었다가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아직 좀 약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긴 해요. 이게 차트 흐름을 보자면 박스권 라인 자꾸 만들어 보자면요. 종목이 빠질 수 없는 자리였어요. 사실 이 구간 자체가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약간 위험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뚫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폭이 이만큼 열려 있잖아요. 이만큼 열려 있다는 거죠. 다시 네모칸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만큼의 하락폭이 열려 있어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까지입니까? 11만 5천 원까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은 매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흔들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참으시던가 사실 비중을 더 늘리기에는 비중 자체가 이미 20%이기 때문에 좀 아닌 것 같아요. 비중 늘리는 건. 그래서 홀딩 하셨다가 만약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13만 원 위로 반등 여기서 친다. 그럴 경우는 13만 7, 8천 원까지 갈 거예요. 그때 정리하시고 그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11만 5천 원까지 조정 나왔다가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약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14만 원 그릴 수 있고 아니면은 바로 내일 정도 반등 나오면은 13만 7, 8천 원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둘 다 올라가긴 한다. 조정을 거치느냐 그게 아니냐. 이것만 기억하시고 잘 버티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까지 만나봤고요. 전화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물어보려고 전화 주셨나요? 삼성 SDI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만 원에 30%요. 네, 삼성 SDI 24만 원의 비중 30%. 이 종목 정재훈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되게 매수를 좀 잘 하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 거예요? 이거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저는 그냥 내년까지 갖고 있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지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자, 일단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어요. 네. 삼성 SDI가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그 2차 전지 이슈에 대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네. 그러면 국내 2차 전지 쪽 보게 되면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보다는 유럽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캐파 증설은 아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삼성 SDI가.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요. 일단 뭐 조금 눌린다고 해서 매수가를 이탈하거나 뭐 그럴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도 상당히 좀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세의 흐름들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SDI가. 그러면 아마 내년도까지 좀 끌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계속적으로 실적에 있어서의 증가 부분들은 나타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캐파 증설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도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예요. 시장 점유율 1위가 LG화학이거든요. 네네. 중국 기업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 SDI인데 네. 저는 내년도까지 끌고 간다.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네. 가게 되면 이제 최근에 고점 자리대가 40만 원대 초반권역에 있었어요. 네네. 네, 40만 원대 초반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네.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2년도까지는 고속 성장이에요. 올해보다 내년도의 성장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밸류로 따져봐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끌고 가게 된다라면 저는 45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네. 그 자리대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수익도 좀 여유 있게 수익이 나고 계신 상황이니까 네. 조금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도 좋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너무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이거 갖고 가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흘러내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차트를 좀 잠깐 보면 네네. 이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박스 권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네.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흘러내리거나 흘러내린다고 표현하거나 급락이 나왔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지금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구간에서 대부분 다 많이들 매도를 하시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30만 원대 중반 자리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되게 조바심이 좀 들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매수가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잖아요. 수익도 좀 많이 나고 있고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 전화 상담 함께 했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종목 DPC고요. 14,000원에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는데 비중은 좀 적은 편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14,000원이세요. 오늘 뭐 급락이 나오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인가요? 거기서 이제 빅히트 엔터 쪽에다가 약 1,000억 정도 뭐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넷마블이랑 아마 같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넷마블 같은 경우도 쭉 올렸다가 최근에 조정 중 살짝 나온 모습이고 그리고 DPC도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 같고 뉴스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잠깐 봤더니 뭐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늘 빠졌다? 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조금 자세하게 이걸 들여다보자면 50만 주를 팔겠다는 겁니다. 50만 주를 파는 거고요. 시작일이요. 7월 22일부터 10월 21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50만 주를 시장에다가 팔기 시작하겠다. 어디서 파냐면 메리츠 증권을 통해서 팔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 나온 물량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또 하나 50만 주인데 오늘 이 종목의 거래량이요 1,200만 주입니다. 50만 주 뭐 판다고 해서 10일 동안 천천히 판다고 치죠. 한 호가에 3만 5천 주, 4만 주, 5만 주씩 깔려 있는데 주가에 영향을 준다? 1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 종목은 그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거고요. 거래량이 많을 때는 7월 6일 같은 날은 5천만 주 거래량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하니 50만 주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 그냥 많이 급등한 상황에서 넷마블 같은 조금 조정 포인트,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조금 상황 보시면서 추가적인 반등 흐름 맞춰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조금 더 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현재 구간대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나신 상황이고 뭐 비중이 높진 않으셔서 큰 수익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더 이 정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입절가를 좀 잡아드리고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입절가를 좀 잡자면 우선 오늘 종가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 종가를 보시고 오늘 종가가 얼마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오늘 종가에서 내일 일장에서 다시 종가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 꼭 이렇게 대응하신다면 아마 큰 걱정 없이 수익 잘 실현하시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DPC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에이프로젠 KIC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2,945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2,945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이 회사가 지금 저는 솔직히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제약바이오 쪽인 거는 알 것 같은데 실적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예전에 뭐 나라 KIC 뭐 이런 기업인데 우선 실적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비추세 구간이죠. 가격적인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돼 있는데 2019년도부터 해서 1년 반 거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인 흐름들로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과거에 있어서 이 바닥 권역에서의 대량 거래가 좀 터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한 3,500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다만 이제 이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한 2,550원 뭐 그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뭐 1차적으로는 목표가는 약 한 3,500원 정도 그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세요? 미래세대우요. 미래에셋대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500원에
30%요. 6,200원에 30%, 6,500원에. 6,500원에 비중 30%요. 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영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많이 올라와서 네, 그렇죠. 팔아야 하려나, 얼마까지 갖고 가야 하나 몰라서요. 네, 그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수익 잘 나오고 계셔서. 예. 자, 우선은 미래에셋대우 저도 강의에서도 여러 번 증권주 말씀드리면서 뭐 대장주격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굉장히 요즘 흐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원 넘어갈란가.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네. 오늘이랑 어제에서 그간의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오다가 또 파네. 네, 오늘은 조금 팔아요. 어제랑 네. 약간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8,400원 한번 내놔봤더니 안 네, 팔리네. 많이 높게 내셨네요. 자, 예? 자, 근데 어머니 보시면 네. 이게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차트를 크게 봐도 2019년도 내내 네. 횡보했던 그 박스권 자리에 거의 상단에 도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8,0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네. 좀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라인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하단이 한 7,000원 조금 아래였고요. 네. 상단이 8,000원 약간 위였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미래에셋대우 주식을 사신 분들이라면 그 이후부터 사신 분들이라면 사실 작년에 샀죠, 이거. 네, 8,000원 위부터는 수익 구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됐던 간에 좀 8,000원까지는 가겠지. 최근에 수급 좋았으니까 기다렸다가 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잖아요. 네. 3분기, 4분기 계속 좋을 건데 네. 4분기부터는 약간의 흐름이 조금은 주식 쪽에 조금 매출 확대 포인트가 3분기 이후부터는 좀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네. 8,000원 위로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기관들의 매매 패턴을 좀 따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일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나는 한번 버텨보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네. 한 7,000, 한 6,700원 정도 라인은 네. 꼭 정리하셔야 될 라인으로 보여요. 아, 그래요? 네네, 라인 잡아봐도요. 네. 이 라인 맞춰봐도 한 7,600, 700원 밑으로 떠질 가능성이 높고 거의 고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네요. 올라가면 한 8,000, 한 2, 3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네. 7,600원 정도 라인은 꼭 지키셔야 돼요. 아, 7,600원을? 네, 거기만 지키시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스럽지 않으실까도 싶어요. 아, 나는 만원 넘어가죠. 작년에 11,600원까지 갔는데 안 팔아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네, 네. 그렇게 더 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뭐 그냥 시장 좀 흔들려도 갈 것만 같으면 안 팔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예. 자,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 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신다면은 말씀드린 구간대로 꼭 대응을 하시고 8,200~300원에 팔으면 되고 금방. 그때 올라갔을 때 한번 고민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저희 서울경제로 연락 주셔서 예. 상담을 다른 전문가님께도 한번 받아보세요. 예, 아유.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상담 함께 했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갑니다. 9118님이 보내주신 OCI 매수가 99,700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재원 위원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10만 원짜리대예요, 거의. 작년에 매수를 해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신재생에너지의 순환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좀 더 들고 갈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 이게 트레이딩으로 물량에 대한 그 확대를 해볼 수가 없다라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OCI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에요. OCI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라는 거. 그렇다면 조금 더 보유를 해볼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여기서 20개월 선자리대가 7만 원 부근이에요. 7만 원대 부근인데 1차적으로는 그 자리대까지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를 좀 가지고 보되 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내일 좀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내일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7만 원대까지 좀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좀 줄여놓고 난 다음에 뭐 다시 물량을 늘리든 뭐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822님이 보내주셨고요. DMS 5,730원에 비중은 10%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5천 후반대 좀 매수하고 계시고, 오늘 좀 윗골이 상당히 좀 많이 그렸네요. 풍력 관련주로 조금 알려져 있긴 한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급등 좀 나오다가 1시 이후부터 해서 좀 많이 밀린 모습이에요. 분봉입니다. 자, 근데 이 매수 들어와 놓고 단기로 딱 털고 나가긴 했어요. 흐름은 좋진 않아요. 충분하게 좀 더 상승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또 오늘 거래량이 첫날이기도 하니까 좀 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전 과거 데이터를 좀 활용한다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터진 이후에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거래량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더 크게 움직였 적은 없기 때문에 윗꼬리 부분은 항상 그렸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이 종목이 단기 상승 흐름은 있겠지만 좀 빠르게 조금 아래로 약간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나 생각을 봅니다. 다만 바닥이 뭐 크게 깨지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라인을 잡아봐도 거의 깨지더라도 거의 살짝 5,000원 후반대 정도는 좀 유지하면서 다시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수급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볼게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최근에 매수하는 물량이 조금 있긴 있었네요. 네, 좀 있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딱히 뭐 그렇다 할 움직임 자체가 아직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 체크도 같이 좀 해보자면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실적은 그래도 굉장히 조금 좋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분기도 좀 기대감이 커지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같이 맞물린다면은 하반기 실적 성장도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포인트들. 일단 회사 자체가 조금은 이래저래 조금 정부의 정책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오늘 올라갔던 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다만 2019년부터 해서 한 6,500원 위, 6,000원 위로는 사실 수익 실현 구간에 해당하는 고점 라인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몇 차례 조금 보입니다. 이런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이상 고생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충분히 왜 떨어졌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 내일장 반등이 바로 한번 객상승으로 튀거나 한 번 더 양봉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한번 내일장 지켜보시고 올라간다면은 많이 올라갈 땐 정리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MS 만나봤고요. 이번엔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정보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예, 윌비스요. 윌비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350에 40%요. 네, 1,350원에 40%. 비중은 꽤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윌비스를 매수하셨어요. 1,350원에. 예, 최근에 좀 매수하셨죠? 예, 최근에 테마주 나올지. 테마주 어떤 테마요? 뉴딜 나올 때 그때 뉴딜하고 윌비스하고 관련이 있나요? 직업 아닙니까? 응? 학원. 학원, 예, 예. 일자리 관련, 예, 일자리 관련. 그죠? 예, 이게 예. 지금 보면 윌비스가 예, 자회사 쪽에 있어서 이 윌비스 교육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또 하나 웃긴 게 폴더블 쪽에 있어서 이 소재 쪽으로도 엮여 있고 막 그래요. 알고 계셨어요? 예. 근데 지금 숫자를 보면
작년에 일단 대규모로 부실을 털어냈어요, 일단. 예, 근데 예. 1분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은 좀 괜찮게 나왔는데 2분기 때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근데 지금 이제 1,35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는데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혹시 단기로 좀 접근하셨어요? 아니요, 뭐 중장기도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윌비스가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시세 흐름들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네. 단점이 있어요. 단점. 윌비스의 단점을 보게 되면 지금 최대 주주, 자사주를 포함해서 보게 되면 약 한 1,45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유통 물량이 거의 5천만 주에 상당히 좀 유통 물량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샀고요.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팔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요 매물 자리대가 꽤나 두텁게 지금 쌓여 있어요. 요 자리대가. 한 1,500원대, 1,550원부터 한 1,600원대? 그 정도까지 매물대가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비중이 40%예요. 턴어라운드가 되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500원에서 1,500원 중반 자리대가 오게 되면 40% 비중이니까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세요. 절반 정도만. 1,500원대로 올까요? 1,500원대? 예. 1,500원대 오겠죠. 안 오겠어요? 안 올 것 같으세요? 지금 봐서는 안 올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원래 이게 사람이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요. 예.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 예, 예. 아직까지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1,500원 본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 그때 좀 절반 정도 파시고 예. 나머지만 조금 더 보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전화 주거나 하세요. 아,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윌비스까지 종목 상담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와 전화와 문자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하단에 전화번호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 저희 전문위원들과 함께 방송 중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차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2230.2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6% 오르면서 오늘 종일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 2216.5포인트대부터 2233.84포인트대까지 쭉 올라왔다가요. 오후장에 살짝 낙폭을 좀 키웠다가 다시금 반등을 해주면서 장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이 오늘 5,920억 원 대량 매도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함께 매수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100억 원 매수를 해주는 가운데 외국인도 4,000억 원 넘는 매수를 해주면서 대량 매수에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대 오르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네이버가 오늘 2%대 넘게 오르면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언택트주들이 다시금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이 1위부터 5위 종목들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1, 2위 종목들이 2%대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 현대차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특히 LG화학이 오늘은 3%대 넘게 오르면서 52만 8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I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오늘 반등에 나서주면서 주가는 31만 6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 운송차 업체도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현대차가 1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791.01포인트, 마찬가지로 1%대 상승해주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하루간의 흐름이고요. 오늘 코스피와 일중 흐름이 비슷한 모습입니다. 장중 저점 785.84포인트로 시작을 해서 792.18포인트까지 오전장에 쭉 올라줬고요. 오후 들어서는 다만 약간 약세로 전환을 했지만 다시금 강세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상승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이 1,121억 원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팔고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는 모습 코스피 시장과 비슷하고요. 외국인 900억 원 넘는 매수 물량을 담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HLB,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까지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같이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시젠이 오늘 5% 넘게 현재는 6%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새 19만 원 근처까지 올라간 모습이고요. HLB도 오늘 4%대 상승하면서 현재가 9만 원대에 안착을 해 있습니다. 알테오젠 4.94% 오르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다 흐름 좋은데요. 30만 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2종목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CJENM 오르고 있고요. KMW, SK머티리얼즈, 펄어비스는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됐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위원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시장 잘 봤어요. 잘 보셨어요? 네, 앉아서 눈 부릅뜨고 잘 봤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첨언을 좀 해드리자면 체감이 그나마 좀 괜찮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체감이 안 좋았던 그런 분들도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제 주도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 속에서 산업재 쪽 섹터들, 특히나 정부 정책과 연결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은 우선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뭐 양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고요. 그리고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이게 시중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좀 풀려 있어요. 이게 유동성에 의한 그런 힘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상승을 이용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에 좀 나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중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손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인버스예요. 인버스를 많이 좀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종목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시장이 뭐 크게 급락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종목장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언택트애들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그 공백을 메꿔주기 위해서 산업재 쪽 섹터와 삼성전자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지수에 있어서의 급락 뭐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 말씀 들어봤고요. 김선영 위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뭐 시장 다들 편안하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편하게 좀 잘 대응했던 장인 것 같고,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량 뺏겼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뭐 기관들과 외인들을 오늘 장 잡아주면서 이번 주 한 주간에 한 번 더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사실 수급 포인트에서 기관과 외인이 좀 매도 흐름이 좀 강했지만은 좀 알록달록했지만 오늘은 좀 강했거든요. 강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특히나 외인들과 기관들 코스피 강했고 특히 정말 강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래도 양매수 들어왔던 적이 그저께 이후로 또 한 번 더 나와줍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에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한동안은 조금은 요 근래 들어서의 움직임은 외인과 기관이 조금 그래도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주는 게 자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한 기관들이 좀 많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종목적으로도 기관들 흐름 다 좋기 때문에 IT 섹터 위주로 해서 또 관심 있게 가는 종목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또 끌고 갈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은 IT와 제약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해서 또 많이 좀 세팅은 되어 있지만 그래도 경기 민감주들 또 실적주들 같이 좀 움직이는 시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조금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다음 주나 이번 주에서 이제 코스닥 실적주들이 또 많이 좀 기관과 외인들이 담을 수가 있거든요. 그 관련주들 조금 관심 있게 찾아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가 1.39% 오르면서 2228.83포인트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1.1% 올랐네요. 790.58포인트에 마감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시죠. 0.46% 내리면서 1197원 70전에 거래 마감된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원하세요? 시노펙스요. 시노펙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855원에 샀고요. 네. 비중가는 40% 정도 돼요. 네, 시노펙스 4,855원에 비중이 40%로 조금 높은 편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저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왜 웃고 그러세요? 시노펙스가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 근데 이게 4,800원대 매수를 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 혹시 오늘 매수하셨어요?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단타로 있거든요. 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네. 그래서 오늘도 샀는데 물렸네요? 아, 네. 어제는 벌었는데 오늘은 물렸어요. 아, 그럼 계속 샀다 팔았다 수익이 계속 났었어요? 네네. 선수시네? 아니, 선수는 아니고 네. 시노펙스가 높낮이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전날 애들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해서 벌었어요. 혹시 직장 생활은 안 하세요? 아, 아직 학생이에요. 아, 아직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 네. 금융업 쪽에 종사하시죠? 준비하시고. 일단 지금 보면 시노펙스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럼 좀 단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우선 보게 되면 손절 좀 짧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30분 봉이거든요. 네. 이게 30분 봉인데 지금 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가고 있죠? 네, 5,100원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5,100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 선 보이세요? 빨간색 선? 네, 이평선? 네. 요 조금 진하게 해줄게요. 특별히. 요 빨간색 선 감사합니다. 보이죠? 네, 예, 요게 30분 봉상에 22평이에요. 22평. 네,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 빠지고 있죠? 네. 요걸 뭐라고 할까요? 요걸 단기 쌍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단기 쌍봉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면 즉 이제 4,600원 언저리대가 있을 거예요. 4,600원. 네. 그 자리대가 깨지면 4,200원대까지 밀릴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부근대까지도 또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한 4,900원, 4,800원대 중반에 4,900원? 그 정도 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비중 너무 크게 할 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투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시노펙스 만나봤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초록뱀 1,630원에 비중 15%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초록뱀 좀 보겠습니다. LCT 전망대 부산에 해운대에 있는 거 그것도 이제 개장을 좀 한 모습이어서 기대감은 있는데 사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데 잘 안 가긴 하죠. 네, 그래서 이슈는 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회사가 전반적으로 실적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부근이시긴 한데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은 미래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은
뭐 긍정적이지도 아직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약간은 좀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봐야 되는데 그 또한 조금 지금은 좀 약간은 불안하다. 그래서 고점이 한 2,000원대 한번 형성이 됐다가 4월 달에 한 번 더 4월, 5월에 1,800원 형성이 되고 지금 그 또 고점이 또 한 번 낮아지는 또 그림이 나와주면서 약간 조금은 하락 쪽 흐름이 좀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은 라인이 괜찮게 보이는 게 그나마 그래도 3월 코로나 바닥 라인 확인하면서 6월 확인하고 타고 가다가 오늘 또 라인이 잡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의 하단 라인이 오늘 라인을 깬다면은 지금부터는 사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1,500원대 부근까지는 살짝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신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수급 상황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의 정황을 살펴본다면 실적은 좋지 않지만 수급이 기관들이 좀 강한 매수가 좀 잡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기타 좀 매도 물량 좀 신경 쓰긴 하지만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는 조금 존재한다. 그래서 반등이 1,500원까지 밀렸다가 나오면은 그때는 한 1,800원 이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그때는 수익 실현하시면서 다음 종목으로 이동하시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초록별 만나봤고요.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고요. 53,000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는데 정재훈 전문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좋게 보고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의 종목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고점 권역에서 넘어서주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55,000원짜리대를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이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 쪽, 일레포일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경쟁사들이 하나씩 생겨나가고 있죠. 거기에 따라 그 부분들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가 조금 약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좋아요.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도 성장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소재 쪽에 있어서의 활용들은 계속적으로 좀 클 수밖에는 없어요. 다만 이제 53,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세요. 그러면 이 자리 때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좀 더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으로 보게 되면 4만 원대 중반 자리 때까지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55,000원 넘어서서 6만 원짜리 때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018년도에 6만 원대 기록을 했었었는데 저는 이 자리 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셨다라면 일단 보유를 해보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49,000원짜리 때 이탈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했다가 46,000원 이하권역으로 다시 매수라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방 보내주셨고요. 2,350원에 비중은 10%인데 김 의원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선박 평형수 관련 뭐 종목인데 많이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이게 작년부터 해서 재미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계속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올해 사실 1, 2분기는 재미없고요. 한 3분기, 4분기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경기가 좀 성장 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주가 상승을 볼 수 있어요. 다만 현재 기관의 매수 상황도 없고 수급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실적도 좋지 않고 이래저래 안 좋은 포인트가 좀 많긴 하지만 바닥은 거의 확인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주기 시작한다면은 다시 한번 뭐 3,000원대 흐름까지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 동력 자체가 현재는 많이 멈춰 있는 상황이고 동력이 살아 돌아오는 포인트 자체는
최소 4분기 넘어가야 돼요. 내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더라도 언제부터냐면 한 연말쯤이나 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4분기는 돼야지만. 그러면 바닥에서 라인 잡고 움직이더라도 현재 구간 때 반등 흐름이 나와야 되지만 쉽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동안 횡보하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한 2,500원, 2,700원까지 나올 수는 있겠죠. 매수하신 가격대 2,350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단기로 반등이 나온다면은 2,500원 정도 윗선에서는 정리를 좀 하셔서 다음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꼭 잘 챙겨보시다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반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정재훈 의원, 김선윤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